블렌드 쉐입 각 형태 잡는 노하우를 설명하기 전에 블렌드 쉐입 할 때 흔히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얼굴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리드를 끌게요. 끄고 이게 이제 베이스 모델이라 치고 타겟 모델을 만들어 주죠.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타겟 선택하고 쉬프트 베이스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데포머 블렌드 쉐입 해주면은 이제 블렌드 쉐입이 된 거고요. 창은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블렌드 쉐입 해주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하나가 생겼죠. 움직여 보면은 아무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타겟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어떤 타겟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점 하나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특히.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소프트 셀렉션을 켜줘야 되는데 여기 옆에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켜줄 수가 있어요. 켜줄 수가 있고 단축키는 B 그리고 범위는 요걸로 조정을 해도 되고 단축키는 B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이런 타겟을 만들었다 쳤을 때 이렇게 베이스 타겟이 이렇게 변하죠. 지금은 간단한 형태고 한 번밖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만 여기 가장 힘을 선택했던 그 포인트 있죠. 그걸 기준으로 힘이 이렇게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약해지겠죠. 그래서 요 끝점이 얘보다 덜 움직여야 되겠죠. 이 점은 얘보다 덜 움직여야 될 거고 옆으로 봤을 때도 이 점보다 이 점이 더 많이 움직여지겠죠. 왜냐면 힘이 가해지는 버텍스랑 더 가깝기 때문에. 근데 실수가 어떤 실수가 많냐면 이 얼굴 같은 좀 복잡하고 이렇게 버텍스들이 많이 뭉쳐있는 그 모델링에서 타겟을 만들 때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요 점에서 힘을 받는 점에서 더 멀리 있는데도 더 많이 이렇게 움직여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움직여 보면은 베이스 모델을 보면은 저렇게 힘을 주는 곳에서 더 멀리 있는 점인데 더 움직여 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미세하게 삐딱하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모델을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어떤 그 힘을 받는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원형으로. 그래서 요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요 점들을 많이 움직여서 됐지만 아주 미세하게 티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블렌드 쉐입이 많아지고 그거를 몇 개를 조합을 했을 때 이런 좀 미세한 것들이 쌓여 있다 보면은 이렇게 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복잡한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눈으로 봐가면서 해줘도 되긴 하지만 힘들겠죠. 만약 복잡한 모델링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폴리곤 탭으로 가서 메쉬에 보면은 스컬프트 지오메트리 툴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주면은 그 마야 2017에 있는 스컬프팅 모드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서 스무스 모드 같은 거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스무스가 먹여지겠죠. 그래서 튀어 있는 부분을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타겟을 움직였을 때 다시 이렇게 균등하게 되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네, 먼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입꼬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이 올라간 만큼 살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밀려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끔 잡아줘야 돼요. 그냥 쭉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밀고 올라간 만큼 오릴살이 이렇게 앞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게 요 팔자주름 있죠. 팔자주름을 기준으로 여기부터 튀어나오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범위에 움직이게끔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요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에서 또 중요시 해야 될 거가 앞에서 봤을 때 우리 사람이 웃을 때 입이 이렇게 직선으로 웃지 않죠. 이렇게 요 입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다시 그릴게요. 입이 닫힌 부분이 이렇게 곡선이 되게끔 유의해서 해주고요. 요 입부분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웃는 게 이상하겠죠. 이렇게 뾰족하게 세모처럼 웃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주의해 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생각보다 많은 범위가 움직이게. 그래서 요 코 끝에 콧망울도 조금씩 이렇게 영향을 받게끔 해주고요. 요 볼 부분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요 눈꺼풀 있죠. 눈꺼풀까지는 영향을 안 받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경계가 어디냐? 앞에서 잠깐 봤던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색깔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볼이 영향을 받는 범위는 요 하늘색 부분 있죠. 여기까지라고 보면 돼요. 요 주황색 요 눈꺼풀 부분에는 영향을 안 받게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 부분까지 요 눈꺼풀 밑에까지 영향을 받아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버린다 했을 때 눈 감는 블렌드 쉐입을 이렇게 올리면은 그 모양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향 받는 부위는 여기 눈꺼풀이 생기는 부분 여길 경계로 요 밑에까지만 영향을 받게 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입꼬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는 비슷해요.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데 역시나 많은 부위 요 코 시작하는 부분 요 부분도 조금씩 이렇게 당겨지게끔 해주고 이렇게 가는 만큼 볼도 요 부분이 이렇게 요렇게 들어간 만큼 이만큼 이렇게 튀어나오게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이 그만큼 밀리니까 조금 이렇게 나오겠죠. 튀어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도 입술도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씩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거가 이제 입이 모이는 거. 이렇게 입이 모이는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오나 우 이런 표정을 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입이 옆에서 봤을 때 위아래가 살짝 요 앞으로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영향받는 범위가 꽤 넓게, 여기까지도 점이 조금씩 움직이죠. 네. 우리 피부는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나 우 표정을 하면은 입술이 살짝 이렇게 도톰해지죠. 그래서 여기는 살짝 위아래로 이렇게 도톰해지게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닫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모델링을 했을 때 완전히 동그랗게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렇게 그 캐릭터가 미니언즈 같은 완전 캐릭터화된 거라면 눈이 동그랗겠지만 약간 사람형에 가까운 캐릭터는 이렇게 끝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모이는 부분, 여길 기준으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여길 기준으로 이 아래가 이렇게 위로, 이 기준으로 이 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그래서 네. 그리고 올라가는 거라든가 내려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조금 하지 말고요. 이렇게 반 이상씩 움직이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 이상.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네. 요거는 완전히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 그리고 테스트로 이렇게 닫혔을 때 위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고 밑에 게 올라갔을 때 눈이 완전히 닫히는지, 여기가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일자로 쫙 만나는지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려오는 중간에 눈알을 파고들죠. 요거는 나중에 잡아줄 수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 내려오게끔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고, 요 눈꺼풀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 요 주황색 부분 있죠. 눈꺼풀은 여기만 영향을 받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요 회색 부분으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만 영향을 받게. 그러니까 눈꺼풀을 이렇게 뜨고 있다가 닫았을 때 요 부분, 회색 부분만 영향을 받고 위에 요 점들은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세요. 움직여도 아주 조금 움직이게 해주고, 주로 움직이는 것들은 요 부위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인데, 눈썹이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따로도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올렸을 때 또 이 모양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눈썹은 3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밑으로 내렸을 때도 이렇게 삐뚤빼뚤이 아니고 이렇게 3개의 선으로 딱 구분이 되어지게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노가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움직여 보면서 잘 움직여지는지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렸을 때 좀 튀는 부분 있다 하면은 수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썹 같은 경우는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마가 좀 이렇게 둥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일자에 가까운 편인데, 실제 사람은 이마가 이렇게 조금 곡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눈썹을 올라가는 걸 표현을 해줄 때 단순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머리 뼈를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곡선 있는 경우에는 머리 그 굴곡에 따라서 단순히 위로만 올려주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주고,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눈썹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면서 친구들하고도 많이 도움을, 피드백을 주고받고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눈썹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썹이 영향을 주는 범위도 요 밑에 볼살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볼살이 이렇게 했을 때 요 밑에 눈꺼풀은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랬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눈썹이 내려와도 요 눈꺼풀 부분은 영향을 안 받게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여길 기준으로 눈꺼풀이 시작되는 살을 기준으로 밑에는 영향을 안 받고 위에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마지막도 이렇게. 그래서 영향받는 범위가 요 여기를 기준으로 요 위에만, 요 윗부분이 영향을 받게끔 해야 됩니다. 여기는 영향을 안 받게끔, 여기도 볼살 기준으로, 여기 눈꺼풀 기준으로 여기만 영향을 받게, 잘못됐죠. 요 밑으로만 영향을 받게, 볼살 부분이, 여기는 영향을 안 받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